이상민 의원 같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상황마다 아니 왜 그전에는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비판이나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합니까?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 무릎 꿇으라 그래요? 지금 본인이 국민의힘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지고 나니까 또 딴소리를 해요? 저는 좀 제발 책임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셨으면 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누리셨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걸 다 박차고 나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그냥 갑자기 옷 빨간색으로 바꿔 입어가지고 행동한 사람이 또 갑자기 졌다고 해서 대통령 무릎 꿇어라? 왜 갑자기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 전에 가만히 있더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상민 의원 말이 맞기는 해요. 예. 근데 왜냐하면 국민들 마음을 돌릴 길이 없으니까요. 무릎이라도 예, 예. 꿇어야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좀 사실은 조금 이제 웃긴 거예요. 이제 늘 자기 편을 공격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최초 공개인데요. 이상민 의원 얼굴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요 10년쯤 전에요 이상민 의원을 대구에서 함께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이 술을 마셨어요. 저분이 정봉주 전 의원하고 친하고요. 저하고도 아마 얼굴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출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더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본인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와, 방송 감각이 너무 좋아요. 제가 꼭 이상민 형님 저를 한번 보시면 다음에 저하고 방송 한번 하시죠. 예전에는 그래도 술자리도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같이 하고 했는데 야, 이상민 의원 감각 매우 좋아졌다. 지금 이 시점에 저 발언을 하면 언론이 다뤄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감정도 좀 있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 맞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손해봤죠? 국힘에서 지금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5월 29일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변호사로 돌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 좀 한 5선 정도 하면 변호사 못하죠. 변호사하기 한지 어렵죠. 오래돼가지고 감을 다 잃어버렸고 법리를 정확히 다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밑에 변호사들 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상황을 보면 아주 기동성 있게 어떤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말을 써주는지에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는데 그게 여러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국힘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이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나서서 지금 아직까지 할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예. 자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은 지속될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각이 아니, 그렇게 근데 좋으시면 그 감각으로 왜 현실적으로 저렇게 예.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 그러죠? 본인을 받아준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있는데 이것을 언론이 써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언론이 써줄 거는 알아요. 예. 언론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지금 그 두 명을 직격해서 한 사람이 홍준표 의원 시장밖에 없었다가 이상민 의원이 이제 나서서 말하니까 그 5선인가요? 예, 5선에 이번에 6선 고지에 예, 실패했어요. 5선이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당연히 써주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거는 도리상 정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때 힘들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내밀어서 그래도 무난하게 내지는 좀 창피하지 않게 그 당적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거기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분은 맨날 아까 말한 대로 뭐 내부 총질만 하는 사람이냐? 두 번째, 내부 총질해 가지고 도대체 얻고자 하는 바가 그쵸.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는 좀 따져야 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료하는 것은 이제 공격이라고 반드시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라고요.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화환들 쫙 나와 있어요. 화환들 쫙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걸 보고 전당대회 나와서 정면 공격을 하라. 이 말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말리는 것은 이제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럴 의사가 별로 없다. 뭐 이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거기에 편성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 효과도 있고 한동훈 말리는 효과도 있으니까
양수 겸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격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권에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자기 자리가 뭔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가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본인이 107일 동안 그동안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도 사실은 이렇게 잠잠히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견디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전당대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 1년 반 정도는 훨씬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하고 상관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 공백이 크고 당내에서 그러면 자기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지금의 화환이 쭉 늘어섰지만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잊혀져 버린다니까요. 근데 정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잊혀지는 것 자체를 못 견뎌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네, 있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요한 건 자기도 싫지만 남들이 하도 나오라 하니까 내가 나간다. 이 모양새를 사실은 해주기를 원하는 분인데 여기서 이상민 위원장이 딱 그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사실은 섭섭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 원래 그동안에 이제 성품이나 이제 기질을 보면 이제 본인이 하셔야겠다라고 생각드는 말은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지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를 앞에 나서서 하는 기질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일 뿐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나와서 그러면은 바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로 싸운다? 이게 사실 가능하겠느냐,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계속 저렇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수면 바깥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를 할 것이냐, 막 엇갈립니다. 자,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의 감으로 촉으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면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것은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요? 저는 다시 등장하고자 하는 시도 정도는 해볼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의 결과까지는 제가 어떻게 담보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대답이요, 네. 굉장히 절묘하게 무책임해요. 너무 정치적 감각을 들고 들어왔나? 아닙니다. 좋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국힘을 지지하던 층에서는 정치 차라리 계속해라, 시원하고 좋았다, 사이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긴 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만만치 않다. 자, 현실 그래서- 정치에서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많이 증명을 해왔던 그렇죠. 것 같아서요. 사실 예. 총선을 보면서 비대위원장 지금 수행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저분은 저기 도대체 왜 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시원하게 이제 패배를 했고, 본인이 키를 잡고 움직였는데 패배를 했고, 뭔가 역할론 책임론도 나오는데 저분은 사진을 찍을 때도 까치발을 듣고 찍는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쇼잉 오프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의식이 충족돼야지 뭔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부 감각들이 되게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실 때도 자기를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이 이대로 졌다고, 심지어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했던 분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거야가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 그냥 보고 있겠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